TAT 주제 통각 검사에 이 주제 통각 검사에서 편집증 환자가 보이는 반응 특징을 묻는 문제죠. 그러니까 왜 편집증 성향에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집증 성향의 내담자는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세상은 나를 공격한다라는 기본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 상황에서도 의심하고요, 경계하고 방어합니다. 그래서 TAT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상담자가 카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할 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편집증 성향의 내담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죠. 다음 5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가 검사 목적을 의심하고 경계하죠. 그리고 회피해요. 그래서 편집증 내담자는 상담자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를 평가하려 한다. 그래서 검사 자체를 의심하고요. 방어적 태도를 합니다. 그리고 회피하죠. 그래서 센터에서 만나는 내담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검사 왜 하는 거죠? 저를 판단하려는 건가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가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편집증 내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하질 못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노출을 피하기 위한 방어죠. 세 번째는 이야기를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논리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불안을 느끼면 사람은 보통 통제하려 하거든요. 그런데 편집증 내담자는 이야기를 간략화하거나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결론을 정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에서 이 상황은 단순한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감정 없고 과도한 논리로. 네 번째는 작은 단서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과잉 해석을 합니다. 이게 좀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림 속 인물이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 보인다 이럴 텐데 편집증 내담자는 저 사람은 무언가 숨기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과잉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 그러니까 상담센터에서 이렇게 말하는 내담자가 있어요. 이 장면 뒤에는 음모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인 거죠. 다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에 불신을 보이고 감정 접촉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증 내담자는 사람을 신뢰할까요? 대부분 어렵죠. 그래서 관계 불신, 감정 표현 제한, 거리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배신과 의심 이런 이야기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 목적을 의심하고 경계하며 회피한다. 이야기가 자신의 것이 개인적인 것임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간결하게 하거나 방어적으로 과도하게 통제하고 논리화한다. 작은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뭐 과잉 해석을 한다. 사회적 관계에 불신을 보이고 감정 접촉이 낮다. 그래서 편집증 환자는 TAT에서 의심, 방어, 과잉 해석, 통제, 관계 불신의 특징을 보인다예요. 그래서 상담에서 편집증 내담자는요, 그러니까 신뢰 형성, 그러니까 라포 이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직접적인 해석도 금지하시면 좋고 점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생 상담에서 편집증 성향 학생은 교수가 나를 일부러 떨어뜨렸다, 친구들이 나를 무시한다와 같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고 비개인화하고 통제하고 과잉 해석하고 불신합니다. TAT에서 조현병 환자가 보이는 반응은 또 어떨까요?
조현병 환자의 핵심 문제는 뭐죠? 그렇죠. 현실 검증력 손상과 사고의 와해입니다. 그래서 TAT에서도 이야기 자체가 정상적인 이야기 구조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할 때 조현병 내담자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하죠. 첫 번째는 이야기 구조의 와해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시작하고 전개하고 결말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조현병 내담자는 이야기 흐름이 끊어집니다. 앞뒤 연결이 좀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가인데 아니 그냥 이렇게 사고의 와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각의 왜곡과 기괴한 언어입니다. 같은 그림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면 지각 왜곡입니다. 또한 이상한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 신조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외계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예이겠죠. 세 번째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붕괴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속 이야기인데 자기 이야기로 뭐 섞는다면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예요. 그리고 지금 누가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외부 구분 장애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괴하고 비논리적인 내용인데요.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비논리적인 사고. 그러니까 조현병에서는 기괴한 내용, 황당한 연결, 상반된 내용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죽었지만 살아있고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감정의 부적절성 또는 둔마예요.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인데 웃으면 어떨까요? 감정 부적절이죠. 또는 감정이 거의 없어요. 둔마예요. 그래서 슬픈 장면 설명하면서 무표정 또는 웃기까지 하죠. 이렇게 조현병 환자의 TAT 반응 특징은 이야기 구조가 와해되고 일관성이 결여되고 지각의 왜곡과 기괴한 언어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비논리적이고요. 기괴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고 감정 표현이 부적절하거나 둔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은 사고 와해와 그 현실 검증력 손상으로 인해서 TAT에서 비논리적이고 기괴하며 일관성 없는 이야기 반응이 보입니다. 사실 조현병 내담자는 해석보다는 지지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현실 검증력 회복과 구조화된 질문이 필요하죠. 따라서 와해, 왜곡, 경계, 붕괴, 기계, 감정 이상 이런 단어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TAT에서 불안 상태의 반응 특징.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고 이야기로 표현할까? 이때 불안이 높은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위험하고 불안정한 곳,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TAT에서 긴장, 위협, 불안 감정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할 때 불안 상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좀 보여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가 간결하고 행동이 즉각적, 충동적입니다. 불안이 높으면 사람은 깊이 생각할까요? 아니죠.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짧아요. 빠른 전개해요. 즉각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빨리 도망칩니다. 위험하니까요.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때 사고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거나 죽거나 성공 아니면 실패, 안전 아니면 위험. 그래서 이 상황은 완전히 안전하거나 완전히 위험합니다. 중간이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모호하고요. 추상적 사고를 견디기가 어려워해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애매한 상황을 잘 견딜까요? 못 견뎌요. 그래서 모호한 내용을 회피하죠. 구체적이고 단순한 이야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나쁜 상황입니다.
어때요? 깊은 해석이 없어요. 네 번째는 그 도판 내용을 그냥 자신의 이야기로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은 외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 문제로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동일시, 자기 중심 해석. 그래서 이 사람은 저랑 똑같아요. 저도 항상 이런 일이 생깁니다. 또한 이제 의존, 그러니까 검사자에게 불안과 의존 욕구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의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검사 상황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확인 요구, 의존, 불안 표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괜찮나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내용에 갈등이라던가 욕구라던가 좌절, 비극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갈등, 좌절, 이건 불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중심이, 그러니까 이야기 내용이 갈등 중심, 실패, 비극적 결말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실패하고 모든 게 망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불안 상태는 뭐 이야기가 간결하고 행동이 즉각적이다, 충동적이다. 그 다음에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다. 모호한 상황이나 추상적인 사고를 견디기 어려워한다. 그 다음에 이제 도파한 내용을 자신의 이야기로 동일시하거나 검사자에게 불안과 의존 표현하고 내용상 갈등, 욕구 좌절, 비극 등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불안 상태는 위협 지각과 통제 욕구로 인해 단순 이분법적 사고와 갈등 중심 이야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결, 이분법적, 뭐 양자택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호한 회피, 동일시, 의존, 갈등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TAT에서 강박장애의 반응 특징. 우선 강박적인 사람의 핵심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통제하고 완벽성,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죠. 그래서 TAT에서는 이야기를 통제하고 수정하고 정확하게 만들려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야기가 길어요. 그리고 수정이 많죠. 완벽하려는 사람은 말을 한 번에 끝낼까요? 아니죠. 계속 수정해요. 다시 말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해요. 아니 다시 말하면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게 완벽성, 통제 욕구가 보입니다. 두 번째 강박장애의 특징은 현실적인 이야기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강박적인 사람은 상상이나 감정을 편하게 표현할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상보다 현실 중심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감정 표현을 억제하죠. 그래서 뭐 이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실 검증, 과잉을 하는 거죠. 또 지루하고 반복적인 이야기 이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제하려다 보면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고 반복적이죠. 변화가 없어요. 감정이 없고 반복 구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일을 하고 다시 일을 하고 또 일을 합니다. 뭐 이런 식의. 또 세부 사항만 말하고 이야기 전체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강박적인 사람은 전체 대 세부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세부요. 디테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요소를 설명하고요. 전체 이야기 흐름을 그런 부분은 부족하죠. 그러니까 책상 위에 펜이 있고 그 펜은 파란색이고 이야기가 없죠. 다섯 번째는 규칙, 질서, 완벽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강박 성향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질서, 규칙, 완벽. 그래서 이야기 내용도 규칙 중심, 도덕적 판단, 완벽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강박장애인은 뭐 이야기가 길고 수정이 많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만들고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세부적인 사실만 기술하고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지 못하고 질서, 규칙, 완벽성 등이 강조하죠. 그래서 강박 성향은 통제와 완벽성 욕구로 인해서 길고 반복적이며 세부 중심의 경직된 이야기 반응을 보입니다.
TAT에서 경조증. 경조증 상태의 사람은 이야기를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너무 자신 있게 말해요. 핵심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사고 속도가 빨라요. 사고 통제가 느슨해집니다. 불쾌한 감정이나 현실적 제약을 충분히 숙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속도, 양, 과장, 낙관성, 현실 판단의 느슨함이 먼저 나타나죠. 그래서 경조증 반응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고 사고가 빨라지고 말이 많아지고 자신감이 커지고 불편한 정서나 현실 문제를 가볍게 밀어내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이제 특징이 언어 방출에 대한 압력, 사고 비약, 다행증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야기가 매우 빨라요. 매우 빨리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증적 수준에서 현실 검증력을 심하게 손상된 조증 환자는 부인이라는 원시적 방어 기제를 자주 사용합니다. 내용상은 뭐 우울하고 죄책감, 분노, 무기력 등이 보이지만 유쾌함, 평탄함, 좋은 감정 등이 그대로 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힘든 정서가 있어도 겉으로는 지나치게 밝고 가볍고 자신만만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핵심 단어들만 거론해 보면 언어 방출에 대한 압력. 그러니까 질문할게요. 말을 많이 하는 것, 말을 멈추지 않는 것 같나요? 같지 않죠. 경조증에서 말이 많은 것은 단순한 수다 수준이 아니라 압박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프레셔 오브 스피치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빨리 떠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다 말로 내보내려는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보고, 그러니까 카드 한 장 보고 이야기를 천천히 구성하지 않고 거의 즉시 말하기 시작하고 중간에 끊지 않고 쏟아내듯 말하고 검사자가 질문할 틈이 없을 정도로 계속 말하죠. 그래서 되게 유창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너무 빠르고 깊이 숙고가 없고 정서의 미묘한 면을 놓치고 현실적 갈등이 너무 빨리 덮어버립니다. 사고 비약은 이런 사고 비약 특징이 있는데 생각이 다 빠르다고 병리적은 아니죠. 그런데 경조증에서는 연상이 지나치게 빨라요. 그래서 한 생각에서 다음 생각으로 너무 쉽게 너무 멀리 뛰어갑니다. 그래서 플라이트 오브 아이디어스, 그래서 사고 비약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의 연결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너무 빨리 주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족 이야기로 가고 다시 성공 이야기로 가고 다시 미래 계획 이야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많고 유창한데 정작 핵심 이야기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자주 바뀌고 한 장면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결말을 충분히 만들기 전에 다른 아이디어로 옮기고 표면상 풍부하지만 실제로는 정교한 통합이 부족합니다. 다행증이 보이는데 이 다행증은 보통 지나친 낙관성 또는 병적 유쾌감이에요. 그러니까 별일, 슬프거나 긴장된 장면에서도 별일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봐야 돼요? 갈등을 과소평가하고 있잖아요. 위험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지나치게 밝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두운 그림인데 이건 전혀 슬픈 그림이 아니고 그냥 잠깐 힘든 건데 곧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예요 라고 말하죠. 진짜로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낙관적인 것이 아니죠. 문제의 무게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denial,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또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면 항상 울고 슬퍼할까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감정을 정면으로 느끼기 어려워서요. 오히려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반응을 해요. 이게 부인 denial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라는 게 고통스러운 현실이나 감정을 마치 없는 것처럼 다루는 방어 기제죠. 그래서 경조증 상태에서는 우울, 죄책감, 상실감, 무력감 같은 정서를 견디기 어려워서 그
반대편인 과도한 유쾌감, 과도한 자신감, 과도한 낙관으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괜찮지 않음을 인정할 수 없어서 더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괜찮은 척하게 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할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저런 가볍게, 그러니까 지나치게 가볍게, 그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울, 죄책감, 분노, 무기력이 보이면서 유쾌감, 그러니까 유쾌함, 평탄함, 좋은 감정이 함께 나타난다는 말은요. 사람이 속으로는 우울한데 겉으로는 웃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경조증적 반응에서는 겉모습은 밝고 가벼운데 이야기의 바닥에는 상실, 죄책감, 공격성, 공허함, 무력감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지만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롭고 다 잘 될 겁니다. 겉으로는 밝아 보이죠. 하지만 실제 내용에는 혼자 있어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상실되어 있고 외로워요. 그러니까 내용은 우울한데 표현 방식은 경쾌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매우 빠르게 말하고 사고 비약, 주제 자주 등장, 내용을 지나치게 낙관, 유쾌, 해석, 그다음에 부인 방어를 사용하고 겉으로는 밝지만 내용 밑바닥에 우울, 죄책감, 분노, 무기력 등이 숨어 있다. 이런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계선 성격, TAT의 특징. 어떤 사람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나 갑자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 조절 문제하고 관계 불안정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 감정 변화, 관계의 불안정,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TAT의 반응 특징 중에 이야기에서 관계가 극단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사랑과 증오가 빠르게 전환돼요. 버림받음, 상실, 의존이 강조됩니다. 감정 표현이 강렬하고요. 불안정해요.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담회에서 이 사람은 사랑하지만 동시에 배신당할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불안정, 감정 폭발, 버림받음, 공포 이게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히스테리성 성격. 히스테리성은 감정은 많은데요. 깊이가 얕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부한 감정 표현과 피상성 이게 핵심인데 감정은 크고 빠르게 변하지만 이야기 내용은 얕고 단순하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정서적 가변성인데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가 금방 놀랍니다. 감정이 빠르고 쉽게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해요. 아니 근데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다시 괜찮아요. 이렇게 감정이 안정적이지 않는 거죠. 또한 이제 공포스럽거나 예쁜 장면에 과도한 정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림을 보고 누군가는 담담하게 설명을 하죠. 근데 반면에 히스테리 성향은 감정이 과장돼요. 과도한 놀람, 과도한 감탄, 과도한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완전 완벽해요. 너무 무서워요. 끔찍해요. 이렇게 감정 반응이 극단적이죠. 그다음 언어 표현이 시사적으로 생생하고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히스테리 성향은 말을 많이 합니다. 묘사가 화려합니다. 비유가 많고요. 감각적 표현 있고 생생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마치 영화처럼 느껴지고 뭐 빛이 반짝이고 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어때요? 말은 많죠. 근데 핵심 있어요? 내용의 깊이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보입니다. 또한 이야기가 암시적이에요. 직접적이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려 말한다. 명확하지 않는다. 분위기 중심이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뭐 설명은 어렵지만 이렇게 구체성이 부족해요. 내용이 또 피상적이고 성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관심, 매력, 성적 내용, 유혹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성은 감정은 과장되지만 내용은 얕고 피상적인 극적 반응을 보인다입니다.